안녕하십니까, 고역 강사 최창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개념학습 7강 정지용의 유리창 1이라는 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정지용의 유리창 1이라는 시는 이제 7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이게 이제 2000년대 중반 정도 되는 교육과정인데, 이 교육과정은 그 당시에는 국정교과서였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는 이 시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돼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이를테면 문학교과서라든가 국어교과서에 가끔 이제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나왔고, 이게 정지용이 쓴 시들 중에서는 사실은 가장 작가의 어떤 절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시가 되게 간단해 보이고 되게 쉬워 보여도 사실은 이 시는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 수업 할 때 여기는 이 작품을 되게 한 시간 작품 되게 짧은데 그렇게까지 가르쳐 본 적도 있습니다. 출제하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참고로 정지용 씨는 지금까지 수능과 모의평가에 모두 5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유리창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 다른 작품들 예를 들어서 2000학년도 수능에 향수, 아마 요거는 이제 문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을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질대는 시리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요거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2006학년도 수능에 인동차라는 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0학년도 6월 평가원의 발열이라는 시가, 그 다음에 이어서 2015학년도 수능 A형에 조찬이라는 시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8학년도 9월 평가원에 달이라는 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 보시면 6월 9월도 6월 9월이지만 지금 수능에서만 3번 나왔죠. 이 정지용 시연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 이외에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교육청 모의고사가 모두 한 6번 정도 더 출제됐고,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주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장수산이라는 시가 정지용의, 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연도를 제가 다 더 적어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장수산이라는 시만 3회 출제가 됐어요. 6번 중에서. 장수산이라는 시가 3회 출제될 정도로 하여튼 자주 나오는 작가고 매우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월북 작가라고 하죠. 이제 남한에 살고 있다가 북한으로 올라가 버린, 그러니까 해방되면서 올라갔다가 결국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단된 현실에서 다시 보지 못하는,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공산당 활동을 좀 해서 80년대 후반까지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던 아주 유명한 작가가 2명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백석이고 하나가 정지용인데, 그 백석과 정지용 시인은 어쨌든 그 이후에 재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현대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작가니까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품은 일단 상황을 좀 이해하자면 이 시의 상황은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의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걸 하나 기억하시면서 이 시를 같이 읽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출제될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자, 여기서 유리라는 곳은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이면서 자식을 이 유리창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설적 기능이라 그래.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있다. 그래서 역설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 삶과 죽음의 경계니까 삶과 죽음을 분리했지. 그러니까 분리와 재회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여기서 차고 슬픈 것은 결국 죽은 자식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것은 결국 죽은 아들의 형상을 비유한 것이다. 형상을 비유한 거예요. 자, 갑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자, 여기서 열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린다는 것은 자식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열 없다는 것은 기운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자식을 잃고 기운 없는 마음으로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그럼 여기서 언 날개도 죽은 자식입니다. 여기서 파닥거린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입김을 산새에 비유해서 왜 창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입김을 하니까 이렇게 하얗게 성에가 끼잖아. 이게 꼭 파닥 날개를 하는 새 모양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새 모양 같은 거야. 그래서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언날개를 파닥거리고 있어. 죽은 아들의 모습이죠. 새까만 밤이 밀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봤어.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그러면 여기서 새까만 밤이라는 것은 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알겠죠? 그 죽음이 밀려나가고 밀려나와 다시 부딪힌다는 것은 여기는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음을, 죽음을 막을 수 없었어.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그럼 여기서 물 먹은 별은 바로 죽은 자식입니다. 죽은 자식. 특히나 여기에 물을 먹었다 할 때 물은 눈물이에요. 눈물. 그러니까 눈물 어른어리는 그 눈으로 바라본 별, 반짝 보석처럼 박힙니다. 아이가 죽어서 별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건 그 유리창 너머로 죽은 자식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이라서 결국 이건 죽은 아이와 만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언이. 그러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래. 외로운 것과 황홀한 건 동시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외로운 것 같은 건 다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역설법 쓰였고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자, 그럼 여기에 고운 폐혈관이 찢어졌다는 것은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 아마도 폐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알게 해주고, 또 하나가 이러한 강렬한 표현을 통해서, 폐혈관이 찢었다는 이러한 강렬한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비애감을 더욱더, 슬픔을 더욱더 강조해 주는 거야.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럼 여기서 산새는 죽은 아이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날아갔구나 하고 영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영탄법을 사용한 것은 아이를 죽은 이런 슬픔, 비애,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자, 실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취재 포인트. 잘 한번 잡아보자.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감각적인 시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감각적인 시어들을 많이 사용했어. 주로 시각적인 어떤 느낌의 이미지 시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최대한 자신의 슬픔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인데, 아이가 죽어서 슬프다는 내용이 맨 마지막에 두 줄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있을 뿐,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감정을 최대한 숨기고 있다고. 슬프다 뭐 이런 감정들을 최대한 숨기고 있다고. 자,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죄송합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의 첫 번째, 평서형으로 진술하고 있다. 평서형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뭐다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뭐뭐다.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른거린다, 파닥거린다, 박힌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감정적 표현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즉 눈물이라는 것도 눈물이라고 하지 않고 물이라고 하고요. 외롭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 이외에 슬프다는 말은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운데 감정의 대위법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정의 대위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속성의 감정을 나란히 두는데, 감정을 나란히 배치하는데 크게 두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차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마음은 슬픈데 앞에 차다라는 말을 함께 박음으로써
오히려 상대적으로 온전히 슬픈 화자의 마음이 차단하는 마음 때문에 반감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 절제가 된다고. 내 말 이해됐어? 한 번 더.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있어요.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아이를 잃었으니까 당연히 외로운 마음이 크겠지만 황홀하다를 집어넣으면서 서로 정반대의 감정을 넣어서 감정을 절제해버린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감정의 대입법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절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 지금 다른 속성의 두 대상을 이렇게 나란히 씀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더 큰 그 감정을 줄여버리게 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이해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죽은 아이를 여기는 기타 등등 동그라미 여러 가지 어떤 사물로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요거 이해됐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 넣어놨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취재 포인트니까 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특히 유리의 기능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유리의 기능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가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차고 슬픔 나는 슬픔의 말 안에는 상실감을 괴로워하며 지냈을 화자의 모습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이번에 입김이 불자 유리의 어린 대상이 엇날개를 파닥거리다고 한 것은 아이와의 추억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아니야, 얽매이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추억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지, 그지? 아이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여기는 이 엇날개는 죽은 아이를 상징한다니까, 죽은 아이를 상징하는 거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죠. 3번에 유리의 분 입김을 지우고 보는 것은 간절한 그리움. 물먹은 별이란 건 여기서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했죠. 여기는 이 별에다가 죽은 아이의 모습이 별이 됐으니까 화자의 비애감 표현한 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모순된 감정을 표현한 거. 그래서 역설법이 된다니까 이거. 그래서 19에서 이것은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현실. 이건 외로운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는 건 황홀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가지 심정을 다 담고 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고 3번. 자, 여기서 있는 유리는 두 가지 A 지금 여기서 A는 어디 있지? A는 여기 있네. 두 기능. 그러면 여기에서 꿈에 깨자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람 깨닫고 꿈보다 더 슬펐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유리는 꿈과 같이 두 가지 기능. 어떤 기능?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떤 기능? 소통과 단절이라는 두 개의 이중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 작품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꼭 꼼꼼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